안녕하세요. 뇌기반상 심리학 가구 여러분. 3월 15일 특강에서 챗GPT 프롬프트 생성과 PPT 병합 방법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학우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현명 교육팀장님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AI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특히 처음 입학하신 분들은 그걸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숙제라든가 과제 같은 것을 하실 때 그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 우리 심리학 쪽에서도 처음 보는 용어가 나오면 책으로 물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책은 어디에 있는지부터 한참 찾아야 되니까. 그럴 때 챗GPT한테 물어봐서 거기 있는 걸 먼저 써머리를 보시고 책을 보시면 훨씬 수월해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이제 챗GPT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약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챗은 대화형이라는 뜻이고 G는 생성, 프리트레인드 사전학습,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이거는 뭐 변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전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트랜스포머는 그 특정한 인공지능 신경망의 모델 구조 특정한 모델 구조에 대해서 트랜스포머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약어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구글 사이트에서 구글링을 그냥 해서 검색을 했는데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웹에서 나와 있는 그런 글자들은 웹에 있는 그 검색도 되는 거고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여기 그 창에서만 우리 입력하는 창에서만 하잖아요. 그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웹에 있는 문서는 검색을 하지 않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검색을 뭘로 하느냐? 학습된 거 가지고만 한다는 거예요. 학습된 것만. 얘는 학습은 좀 약하겠죠. 이쪽은 웹에 있는 거를 검색은 잘하지만 학습한 내용은 좀 적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습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 그 창에다가 명령을 내려야 돼요. 내리는데 지시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맥락이 있어야 돼요. 지시를 하는데 맥락이 없으면요, 이 GPT가 도대체 뭐에서 그거를 하라는 거지? 라는 그 의문을 가지죠. 그래서 명령을 내릴 때는 항상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맞는 거를 뭔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상황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뭘 해줘 이러면 얘가 어디 가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시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이메일을 써줘. 그죠? 이메일을 써라라고 하면 되고 써라. 아이디어를 내줘라. 그 다음에 어떤 책이 있으면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돼요. 그 명령을 내리는 걸 지시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맥락은 뭐예요? 요걸 갖다가 실행하려고 그러면 요 실행이 되는 대상물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을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이 대상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의 답변이 더 잘 나오고요. 만약에 그게 두리뭉실하다 그러면 얘도 답변도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GPT한테 지시문을 내릴 때는요,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상황을 주기 전에 어떤 상황이냐는 거를 주기 전에 이 GPT가 해야 될 역할을 먼저 정해줘야 돼요. GPT가 예를 들어서 너는 뭐뭐뭐뭐 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야 라고 딱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너는 우리 회사의 사장이야 라고 지정을 해주면 돼요. 사장이 얘기하는 스타일하고 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사장이 답변하는 답변하고
일반 직원이 답변하는 거하고는 입장이 다르니까 답변이 다르겠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역할을 써줘요. 지시문을 내리기 전에 역할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전문 기자야. 기자. 특정한 분야의 전문 기자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IT 뭐 하는 전문 개발자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지시문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대로 뭐뭐를 해줘라고 하는데 여기 지시문을 내리실 때는요. 우리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존댓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반말로 하고 그러는데 굳이 존댓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죠? 지시문이니까. 지시한다는 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지시하는 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지시하는 거 봤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는 지시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지시문이에요. 그래서 반말을 쓰는 게 더 얘는 잘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이 챗GPT가 기본 원천이 어디입니까?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래 영어로 해야 더 잘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더 서툴러 해요. 얘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말이 되게 어렵다고 느끼죠. 그래서 영어를 쓰시면 훨씬 더 답변이 잘 나와요. 같은 걸 하더라도 만약에 한국어가 어색하면은요 영어로 번역을 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지시문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상품 소개 자료를 뭐 만들어줘, 그죠? 그 다음에 테크 리뷰 블로그 글을 써줘,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뒤에 해당하는 그 단어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맥락이라는 게 있죠. 맥락은 뭐냐면 글의 형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포맷이라고 얘기하죠. 포맷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웃풋을 만들어 줄 적에 포맷을 지정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 A4 용지에다 써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B5 용지에다 써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벌써 이렇게 좌우 여백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포맷을 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답변해줘? 아니면 영어로 답변해줘? 이거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시면 더 좋아요. 만약에 이거를 지시문을 쓰셨는데 얘가 갑자기 영어로 답변할 때가 있거든요. 영어로 답변하면 한국어로 써줘 이렇게 한 번 더 쳐주시면 돼요. 한국어로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 맥락 쪽에서 글을 갖다가 내가 묻고자 하는 그 상황을 꼭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상품 소개 자료를 써줘라고 이제 했는데 상품 소개 자료가 도대체 어떤 상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 써달라는 거야. 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 회사 제품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뭐 마케팅용으로 이 글을 쓸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가 그 어떤 분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쓸 건지 그 용도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제품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뭐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딱 알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상품 소개 자료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대상물을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써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대상물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해 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질문을 그러니까 우리 콜센터를 통해서 콜 상담이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 제품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들어왔다. 이거를 갖다가 해결해야 해서 답변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먼저 딱 써주면 그 상황을 써주면은요. 그러면 답변문을 그 콜센터에서 질문 받은 거를 갖다가 답변을 써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얘가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써주면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 글을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내가 처음부터 무조건 만들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듣는데 상황을 정확하게 안 써주면
그 상황에 맞는 답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아요. 많이 쓸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줄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중간고사를 보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과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올 건데요. 과제를 내주시는 교수님도 있고 뭐 안 내주는 교수님도 계신데, 만약 과제를 내주시면 그 과제를 갖다가 PDF를 갖다가 우리 첫날 1교시부터 해서 중간고사를 보는 7일차 7주차 세 번째 강좌까지 PDF를 다 받으셔가지고 하나로 합쳐 놓으셔야 돼요. 파일을 딱 합쳐 놓으신 다음에 그 파일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주고, 파일을 딱 합쳐 놓으신 다음에 그 파일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주고, 챗GPT 보고 야, 이 과목에서는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줘 라고 딱 하면 그 PDF를 주고, 이 PDF를 주고 나서 그 과목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줘 라고 하면 정리를 해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PDF를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그것도 할 수 있고요. 파일을 그냥 끌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아니, 요거 버튼이 있어요. 그게 파일을 갖다가 첨부하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첨부하시면 돼요. 그 컴퓨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폴더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딱 지정하시면 되죠. 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요약해줘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사실은 모든 전 과목을요, 첫 강부터 끝까지 다 들었지만 그걸 뭐 제대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다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한번 받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전체적인 이게 머릿속에 넣기가 좀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과제에 대한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작성해서 내세요라고 과제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갖다가 그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이 맥락에다가 써주고, 야, 요 과제 제목에서 뭐뭐뭐뭐뭐를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뭐뭐뭐가 있어. 이거를 갖다 주요 단어를 넣어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요 단어를 안 넣어주고, 야, 이 책에 있는 거를
이 책에서 알아서 찾아서 그냥 그 과제에 있는 그 제목에 대한 거를 그냥 써줘라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달라요. 차이가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관련된 단어를 같이 넣어주면서 이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요거는 꼭 넣어줘. 이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빼뜨리면 안 돼요. 그 과제를 하실 때도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는 들어가는 게 좋고, 만약에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한 거는 뭐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그 우리 과목 전체로 봤을 때는 중요한 그 키워드나 그런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과제는 그거를 갖다가 그 좀 이렇게 자기 의견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내라고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관된 거를 좀 이렇게 알려줘라고 해서 그걸 다 찾은 다음에 그 상황을 넣어주셔도 되고, 그래서 키워드는 여러 개를 넣어주시는 게 좋죠. 관련된 키워드를 좀 더 넣어주셔야 각각에 대해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뭐다라는 거를 다 찾아가지고 얘가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맥락에서 상황 설명도 해야 되지만 아까 아웃풋을 내려고 그러면 포맷을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할 건지 영어로 할 건지, 아니면 종이 사이즈를 뭐 얼마로 할 건지, 아니면 아니면 표로 만들 건지. 표로 만들 수도 있어요.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장단점도 만들어줘 라고 했는데, 장단점을 만들 때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제를 낼 때요, 양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A4 용지 한 장을 넘지 않도록 써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A4 용지 3장이래 3장짜리로 써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셔야 얘가 양 조절을 해가면서 써주는데, 구체적으로 지정을 안 하면 자기가 그냥 양도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만 그냥 간단하게 써주죠. 그렇잖아요.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3장이라고 하는 거가 필요하면 3장도 넣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양을 표시할 적에 이런 것도 있죠. 과제를 내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과제 양식을 작성해 줄 적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써줘. 요거를 꼭 넣으셔야 돼. 그게 포맷이죠? 글 쓰는 포맷이잖아요. 포맷에 그것도 넣어주셔야 돼. 그래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이게 글자를 배분해서 써준다고요. 그래서 한 장이든 석 장이든 그거를 배분해서 자기가 조절해서 써준다고요. 아셨죠? 뭔지 모르겠네. 자, 이 제목이 뭐냐면요, 믿을 수 있는 탈모 방지 기능성 샴푸를 소개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소개서, 이 상품에 대한 소개서를 쓴 거예요. 챗GPT가 쓴 건데, 원래 제목은 뭐예요? 너는 탈모 방지 기능성 샴푸 제품의 마케터야. 마케터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마케터니까 상품에 대한 소개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 머천다이저 고객에게 처음으로 제안하는 영업 콜드 메일을 써줘라고 그랬어. 그러면 영업을 위한 콜드 메일이니까 상품의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장점을 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좀 써달라고 하는 거죠. 제품에 대한 그 내용을 갖다가 어떤 측면에서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써달라고 하는 거니까, 요렇게 한번 넣어보시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이 쓰면 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금씩 요거 이제 첫 번째 요거 질문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제품 그 중에서도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여기다가 저기는 안 했으니까, 특정한 제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있으면은 특정한 제품 중에 이런 것들도 넣어서 비교해줘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장을 더 추가해가지고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시라는 거죠. 그 뒤에. 그래서 우선 요걸 시작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이거랑 좀 양이 좀 비슷하게 나오나요? 양? 더 짧게 나왔어요. 아, 더 짧게 나왔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탈모 방지 효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자연성 성분, 쉬운 사용법, 효과적인 결과, 그 다음에 탈모 방지 기능성 샴푸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검증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나온 내용들 중에요, 요 키워드들이 없으면 요 키워드를 넣고 요거에 대해서도 더 추가해줘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요 내용을 추가해줘 라고.